시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신 그날, 제 남편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등산 가방 하나로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웬만한 일로는 갈라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었거든요. 제가 고른 복수의 무기는 칼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형광줄이 들어간 등산 가방 하나였을 뿐이죠. 그 안에 담긴 건 남편의 비밀, 그의 거짓말, 그리고 제 3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끝, 그리고 한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윤정미의 복수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정미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 된 지 오래였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 강기섭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정미의 발걸음은 자동적이었어요. TV를 켜고 종편 뉴스를 틀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죠. 부엌에 들어선 정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용 두부, 시금치나물, 어제 남은 갈비찜.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 사람은 예전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더니 언제부턴가 내가 없어도 잘만 사네. 정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섭의 등산복을 정리했어요. 어제 세탁한 등산 바지와 기능성 티셔츠, 양말까지 한 벌씩 소파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정미가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알았어. 기섭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미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기섭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혈압약과 함께 먹을 따뜻한 물 한 잔,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춘 된장찌개, 기섭이 좋아하는 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기섭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어요. 은퇴를 앞둔 기섭의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정미가 물었어요. 관악산 코스로 가기로 했어. 새로 온 나희 씨도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 기섭이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등산이에요? 정미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뭘 또야? 취미 활동하는 건데. 기섭이 약간 짜증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기섭이 산악회에 빠져 사는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보다 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뒤풀이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혼자 드셔. 기섭이 무심하게 답했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제 더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섭이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미는 뒤따라가서 기섭의 등산 가방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정미가 인사했어요. 응, 그래. 기섭이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미는 홀로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기섭이 먹다 남긴 반찬들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오전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중년 여성의 불륜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은 채널을 돌렸어요. 요리 프로그램, 건강정보, 재방송 예능. 어느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벌써 초록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릴 텐데 기섭은 그때까지도 산에 다닐까요? 정민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26에 기섭과 결혼했을 때 정미에게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모 집에서 자란 정미는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시아버지는 늘 정미를 예뻐해 주셨어요. 진짜 내 딸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정미는 그 말이 좋아서 더욱 열심히 시댁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더욱 바빴어요. 큰딸 수진이와 작은아들 민호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 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기섭이 은퇴를 앞두면서부터 정미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정미야, 뭐하고 있어? 이웃집 서복자가 담벼락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미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별일 없어요. 복자 언니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마트 좀 갔다 올 건데 같이 갈래?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 복자가 제안했어요. 그럴까요? 정미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마트에서 복자는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남편 투덜거리까지. 정미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 기섭이는 뭐하고 지내? 복자가 물었어요. 등산이요. 거의 매일 나가요. 정미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참 좋겠다. 취미 생활 제대로 하시네. 우리 영수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정미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미 자신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 기섭이 없으니 차려놓을 반찬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를 했어요. 이미 깨끗한 집이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다시 한번 닦고 정리했습니다. 기섭의 옷장도 정리하고 신발장도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기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미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밤늦게 기섭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힘들었어요? 정미가 맞이했어요. 응. 기섭이 간단히 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미는 기섭이 벗어놓은 등산복을 정리했어요. 세탁기에 넣고 등산화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정미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아내도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미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이모댁 친척이었습니다. 정미야, 큰일 났어.
이모가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정미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부모가 안 계시는 정미를 어릴 때부터 살펴봐 주신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언제 장례식이에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발인이야. 급하게 준비해야 해서 연락이 늦었어. 전화를 끊고 정미는 곧바로 기섭에게 연락했어요.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었거든요. 여보,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내일 장례식이에요. 뭐, 갑자기 기섭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어젯밤에요. 같이 가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섭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내일 산악회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미 다 잡혀 있는 거라. 정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산행이야. 회장단 회의도 있고 나이 씨 환영회도 겸해서 하는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 이모 장례식인데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게 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중에 성묘라도 같이 가자. 정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모는 정미에게 부모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기섭은 산악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정미는 혼자 장례식에 갔습니다. 빈소에서 울고 있는 이모 가족들을 보며 정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곁에 기섭이 없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정미는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기섭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정미는 시아버지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가보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아버지. 정미가 급히 달려가 시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기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몰라. 당장 와줘. 뭐라고? 아버지가? 기섭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응급실로 오고 있어. 빨리 와. 알았어. 그런데 오늘 산행 중인데 팀장이 날 뭐라 할까봐. 끝나고 갈게. 정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해? 정말 위험한 거야? 정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미는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기섭이 나타났어요.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기섭이 물었어요. 이제 와서 뭘 물어봐요. 정미가 차갑게 답했어요. 기섭은 옆에서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법한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절단이구나. 정미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섭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서운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장례 준비는 모두 정미가 혼자 했어요. 기섭은 산악회 사람들에게 연락하느라 바빴습니다. 나이 씨도 조문 오신다고 하더라. 기섭이 말했어요.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섭이 누구와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이웃집 복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정미야, 이거 봐. 복자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강기섭 채나이 산악회 썸 논란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등산보다 진한 건 그들의 눈빛? 복자가 글을 읽어줬어요. 어제 북한산에서 목격한 장면인데 둘이 완전 연인 같더라고요. 정민은 휴대폰을 받아 글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기섭과 나이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복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들어가 볼게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들어온 정미는 기섭의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 건드리지 않던 기섭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나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산에서 찍은 셀카, 뒤풀이 자리에서의 단체 사진. 그 안에서 둘은 유독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기섭의 등산 가방도 뒤져봤어요. 안주머니에서 나이가 선물한 듯한 작은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남성용 선크림이었는데 기섭 오빠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만의 트래킹 다이어리였어요. 기섭과 나이가 함께 간 산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둘만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모든 걸 차분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하나하나 스캔하고 다이어리는 중요한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산악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둘의 동선도 캡처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예전에 혹시 몰라서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태극 무늬 등산 가방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기섭이 선물해 준 거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에 기섭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산행 어땠어요? 정미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 기섭이 대답을 피했어요. 나이 씨도 함께 가셨어요? 기섭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 갑자기 나이 씨 얘기를 해? 그냥요. 요즘 자주 함께 다니시는 것 같아서 별 뜻 없이 물어보지 마. 오해받을 수 있잖아.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확인할 건 다 확인했거든요. 다음 날 정민은 태극 무늬 가방에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사진, 다이어리, 선물,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가방이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복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미야,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예요. 정미가 잔잔하게 답했어요. 기다린다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미의 침착함이 오히려 복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거든요. 며칠 후 기섭이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정미야, 좋은 소식이 있어. 기섭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정미가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산악회에서 최우수 회장상을 받게 됐어. 시상식에 가족들도 초대한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정미는 기섭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예요? 정미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이야. 꽤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 나이 씨가 많이 도와줬어.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안 갈게요. 왜?
이런 좋은 날에 왜 안 가려고 해? 기섭이 의아해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기섭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복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큰일이야. 복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뭔 일이에요? 정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상장 말이야. 가짜래. 복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산악회 SNS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거였습니다. 최우수 회장상이라는 건 정식상이 아니라 나이가 기섭을 위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자작 상장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산악회 단톡방 캡처도 있어. 복자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나이가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 아니야? 기섭 씨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뭐 같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정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가 시작이야? 복자가 물었어요. 정민은 대답 대신 컴퓨터를 켰어요. 산악회 게시판에 접속해서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 남편의 상장과 진짜 이야기였어요. 익명으로 올린 글에는 기섭과 나이의 관계, 가짜 상장 사건, 그리고 시아버지 임종 때 산악회를 선택한 기섭의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물론 증거 사진들도 함께 첨부했어요.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산악회 회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나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이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었어요. 단순한 친분이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태였거든요. 저녁에 기섭이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미야, 혹시 내가 산악회 게시판에 글 올린 거야? 기섭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정미는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글 말이에요? 나하고 나이 씨 얘기 말이야. 누가 이런 걸 올렸냐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미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기섭은 정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미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산악회 분위기가 엉망이야. 기섭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는 아무 말 없이 태극 무늬 가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쓸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이 밝았어요. 정미는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위에 형광 라인이 들어간 태극 무늬 등산 가방을 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정미에게 쏠렸어요. 한복에 등산 가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이 며느리신가? 왜 등산 가방을 메고 오셨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기섭은 정미를 보고 당황했어요. 정미야, 그 가방은 뭐야?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정미는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야, 뭐 하는 거야? 정미는 등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이 가방, 누군가에겐 아버님 임종보다 중요한 물건이더군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정미는 가방을 열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건 기섭과 나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들이에요. 정미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섭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우리만의 트레킹 다이어리였어요. 이건 남편과 산악회 여성 회원이 함께 쓴 일기장이에요. 정미는 일기장을 펼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줬어요. 오늘 기섭 오빠와 단둘이 설악산에 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섭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는 가짜 상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받았다던 최우수 회장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었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산악회 회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남편은 이 가방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산악회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고 뒤풀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기섭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일어설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 모든 걸. 정미가 가방을 다시 가리켰어요. 아버님께서 보시라고요. 그때 나이가 급하게 장례식장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조문객들은 말을 잃고 정미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이제 편히 가세요.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요. 정미가 영정사진을 향해 절을 했어요. 기섭은 결국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정미만이 태연하게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정미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기섭은 어젯밤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아마 형 집에 갔을 거였죠. 정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폭로한 후 기섭에게 건넨 서류였습니다. 기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받기만 했어요. 30년 동안 나는 누구였지? 정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기섭이 아내, 수진이 민호 엄마 강씨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윤정미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26에 결혼할 때 정미에게는 지킬 친정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 댁에서 자랐던 정미는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짜 내 딸 같다고 해주실 때마다 정미는 더욱 열심히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바빴어요. 수진이와 민호를 키우느라 자신의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각자 독립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기섭도 은퇴를 앞두고 산악회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정미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어요.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미는 뭘 하고 싶었을까? 정미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왔거든요.
오후에 복자가 찾아왔어요. 정미야, 괜찮아? 괜찮아요. 정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거든. 복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미는 진심이었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걸 폭로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자가 물었어요. 정미는 이혼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미 도장 찍었어요. 정말로? 네. 미련 없이요. 복자는 정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눈치 보던 정미가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정미는 혼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나갈 준비였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옷들, 그릇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었어요. 기섭의 물건들은 그대로 놔뒀어요. 이제 기섭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정미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방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계약할게요. 정미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중개사가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곧 구할 예정이에요. 정미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평생 일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원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아늑한 카페였는데 입구에 파트타이머 구인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정미가 카페 사장에게 말했어요. 아, 네.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잘해볼게요. 정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장은 정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정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윤정미로 살아보자. 정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미는 북카페에서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기섭이 북카페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미야. 기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미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기섭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내가 미쳤었다. 정말 미안해. 카페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미는 부끄러웠지만 기섭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섭 씨, 정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응, 뭐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기섭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를 집사람이라고 불렀지. 내 이름 마지막으로 언제 불러봤어요? 기섭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미의 이름을 언제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정미야, 미안해. 앞으로는 정미라고 부를게. 기섭이 애원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이하고는 정말 끝났어. 산악회도 그만뒀고. 기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섭 씨, 당신은 산을 택했고 나는 나를 택했어요. 정미가 서류를 기섭에게 건넸어요. 이혼 서류? 기섭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네. 도장만 찍으면 돼요. 기섭은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정말 안 돼? 우리 30년을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당신은 윤정미를 알려고 한 적이 있나요? 정미가 물었어요. 기섭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기섭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도 민호도 엄마 편이에요. 정미가 답했어요. 기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기섭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어? 정미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기섭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미움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산악회에서도 기섭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이는 이미 타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복자가 정미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기섭이 완전히 몰락했다더라. 그런가요? 정미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답했어요. 복수가 끝난 기분이 어때? 복자가 물었어요. 복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정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날 북카페에서 일하다가 한 손님이 정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인생이 답답할 때 읽을 만한 책 있나요? 정미는 서가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이 책 어떠세요? 늦게 시작하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늦게 시작한다는 게 몇 살쯤 말하는 건가요? 손님이 궁금해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정미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손님은 책을 사며 고마워했어요. 정미는 그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기섭이 언제 집에 올지, 저녁은 뭘 해줄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내일 읽을 책이 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이제 진짜 윤정미로 사는 거구나. 정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얼굴의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정미는 작은 원룸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대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북카페에서의 일은 정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줬어요.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됐습니다.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좋았어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정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요리책 좀 보려고요. 혼자 살면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럼 이 책 어떠세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이 나와 있어요. 정미가 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혼자 사세요? 학생이 호기심 있게 물었어요. 네, 얼마 전부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정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북카페 사장도 정미의 변화를 눈여겨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조심스러워하던 정미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손님들과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정미 씨, 손님들이 정미 씨를 많이 좋아해요. 책 추천도 정말 잘하시고, 사장이 칭찬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이 일이 좋아요. 정미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북카페에 들어왔어요. 산에서 내려온 듯한 노부부였습니다. 어머, 정미 씨 아니에요?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정미가 자세히 보니 예전에 기섭의 산악회에서 본 적 있는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얼마 전부터요. 노부부는 정미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씩 주세요. 그리고 책도 좀 구경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노부부는 책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미 씨,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정미가 살짝 웃었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산책보다 책 한 권 어떠세요? 정미는 노부부에게 가벼운 에세이 한 권을 추천해 드렸어요. 두 분은 기꺼이 책을 사고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저녁에 정미는 혼자 원룸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요리였지만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섭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원룸의 창문이지만 하늘이 잘 보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딸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정미는 기분 좋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 민호에게서도 안부 연락이 자주 왔어요. 아이들은 정미의 선택을 지지해줬고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처음 써보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 노부부를 만났다. 나를 보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하셨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정미는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지난 30년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린 시간들도 소중했어요.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미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정미는 일기를 마치고 책을 꺼냈어요.
북카페에서 가져온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중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민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내일 아침에도 자신만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 날 북카페에서 일하던 정민은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인 거네. 정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됐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민은 그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미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작 경험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정미처럼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삶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